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의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주님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웃음이 절로 나와서 제가 작곡할 때에는 연필도 춤을 추고 노트도 춤을 춥니다. 제가 지휘할 때 춤을 추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할 수 있게 하신 내 삶의 주인,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가를 지휘할 때도 춤을 추었다는 천지창조의 작곡가 하이든의 고백입니다. 그의 음악을 들으면 즐겁고 감사가 절로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목사님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또 한 번의 새해가 돌아왔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가정에 감사의 간증들이 있을 수 있도록 권면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하이든이 그렇게 작곡할 때 춤을 췄다는데 우리 목사들도 설교하면서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추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나는 지금 은퇴를 했지만은 그래도 일주일에 설교 서너 번씩 하는 것 같은데 설교를 할 일주일만 안 하면은 건질건질하다고.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금년도도 우리가 설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이동을 하고 중국에는 29억이 이동을 한다는데 참 그런 거 보면은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을 찾아서 친지를 찾아서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정말 설을 설계하고 명절을 설계하고 가족들과의 모든 대화, 모든 만남이 하나님 중심의 만남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 새해 정말 설날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에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영동 극동방송 속초 운영위원장이신 김희근 장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먼 길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왜 극동방송에 관계를 하게 됐는지 우리 청취자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네,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속초에 우리 영동극동방송, 그 당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동극동방송이 아니라 속초극동방송으로 초창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한참 이제 방송국 설립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방송국이 개국되고 제가 섬기는 교회 제일 이제 선임 장로님께서 초대 운영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면의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관여하게 됐고, 사실은 이 속초 극동방송 개국될 그 무렵에 제가 다른 일반 방송 속초 KBS의 시청자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방송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특별히 방송국이 개국되고 방송국이 설립된다 그러니까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됐고, 저희 그 아내가 서울에 있을 때부터 극동방송 아주 애청자였습니다. 그래서 적극 권면을 해서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이제 판사님으로 일생을 봉사하셨고 속초 지원장, 예. 영동 지원장, 이게 충북 영동 예. 예. 지원장을 하시면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변호사를 하시는데 이제 적어도 속초 지원장 하면은 굉장히 그 지방에서 유지급이죠. 뭐 이렇게 기관서열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이제 판사로 들어가게 되신 이유가 예. 뭐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막연한 꿈이 이제 법관이 꿈이었었는데 이렇게 또 순탄하게 법대를 진학하고 뭐 조금 같은 또래보다는 뭐 한두 해 늦긴 했지만은 이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군법무관 3년 복무를 하고 막
판사를 가느냐, 검사를 가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선택의 길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뭐 제 성품, 이렇게 성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아무래도 판사 쪽이 좀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판사 지망을 하고 임명을 받게 됐었습니다. 예. 그래 저희가 이제 속초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한 2번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속초 지원장이 지금 서울지검 서울중앙지법에 부장 판사로 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 사람이 예수 잘 믿고 겸손하고 예, 예. 잘 알고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날 같이 이제 제가 뵙기도 하고 목사님 뵙기도 하고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극동 방송이 속초에 시작될 적에는 저희가 북한을 예. 생각하고 안테나도 지금 대부분 이 청취자들이 속초가 38 이북에 있는 걸 잘 모를 거예요. 38선 이북에. 예, 워낙 이제 뭐 속초 관광지로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38 위도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북이죠. 위에 있습니다. 네. 예, 예. 38선 이북에 예, 있는 예. 한참 내려가야 속초에 38선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저 강원도 북쪽을 생각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안테나도 뭐 민통선 근방에다가 세워놨는데 예, 예. 시험 방송을 하니까 속초에서 텔레비를 못 보는 거라.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년 동안 정부하고 옥신각신 하다가 예. 우리 안테나를 남쪽으로 옮기라고 그러더라고. 난 안 옮긴다고 그랬어요. 예, 남쪽으로 옮기면은 북한에 들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 할 수 없이 정부하고 한 1년 옥신각신 하다가 괴방산으로 옮기라고 그래서 예. 속초서 괴방산이 한 70km 돼요. 남쪽으로 한 그 정도 가야 예. 되죠. 예.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서 정부한테 그럼 우리한테 뭐를 달라고 그러니까 중개소를 한 2군데 달라. 네. 그럼 내가 옮기겠다. 그래 덕분에 중개소가 2군데가 생겨가지고 영동 방송이 된 거예요. 네, 네. 삼척, 강릉, 양양 뭐 다 들을 수가 있기 예,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 1년 동안 지연하다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또 그때 애로사항이 괴방산에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거기 불교의 절을 밟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안테나를 예, 예, 예. 그때 기독교 방송 CBS가 강릉에 허가를 받고 거기 가려고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또 전두환 대통령께서 거기 주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그 주지를 만나서 네. 다 타협이 돼서 우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독교 방송이 올라가게 됐죠. 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전직 대통령까지 활용을 해서 극동방송 안테나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예. 지금도 그 주지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가깝게 지내요. 예.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 방송을 듣는다고 그러시더라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 북한 땅에도 방송이 들리고 남쪽 강원도에 다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게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법관으로서 지금 변호사 사업을 그쪽에서 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93년도에 이제 현직 판사 생활을 그만두고 변호사를 시작했는데 서울에서 한 4년 반 정도 했었습니다. 하다가 이제 97년도에 속초로 옮겨서 지금 한 20년째 속초에서 그럼 변호사. 원래 고향이 그쪽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오. 네, 전혀 고향하고는 뭐 많이 멀고 저는 어릴 때는 이제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초등학교 때 서울에 와서 이제 그때부터 서울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아마 속초로 저를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예. 그럼 지금 자녀는 몇 분이에요? 둘 있습니다. 아들, 딸 둘 있고 다 출가했습니까? 다 출가했습니다. 예. 아이고 예. 그러시구나. 지금 변호사 사무실을 따님하고 같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제 딸이 결혼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어릴 때부터 아마 제가 가는 길이 좋아서 그랬던 건지 나름대로 자기는 변호사는 꼭 하겠다. 뭐 그런 이제 웃으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했었는데 조금 고생스러운 점은 있었지만은 또 열심히 해서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지금 이제 연수원 수료 후 3년째 지금 경력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그럼 같이 속초에서 예, 저희 사무실에 이제 방을 2개로 해서 사위도 사위는 이제 전에 좀 다른 계통, 이공 계통으로 해서 현재 그 박사과정 공부 중에 있고요, 아직. 예, 그래서 네. 진행을 있습니다. 처음에 법학 공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예, 그 뭐 보통 이제 자녀들이 그 아버지가 가는 길을 쫓아가겠다 이제 그러면은 막 그래도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직업인으로서 이렇게 자녀들한테 잘못 보인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내심은 좀 기분이 좋았죠, 뭐 속이. 예, 그런데 뭐 한편으로는 그게 그 길이 너무 고생스러운 길이니까 걱정은 되고 그랬는데 뭐 요즘 법 쪽에 보면 뭐 여성이 대세라 그럴까 뭐 워낙 여성 비율이 높아서 막 어떤 전문직으로서는 여성이 전문직으로서 가질 수 있는 좋은 그 직업이 아닌가, 좋은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김희근 장로님께서 판사로 계실 때 네. 내가 판결한 그 판결이 100%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 내가 그걸 판결을 좀 잘못했다고 느끼는 게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정말 뭐 법조 생활을 제가 이제 한 35년 이렇게 하면서도 판사 생활, 변호사 생활 어떤 경우에도 항상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 사건에 관해서 더 열심히 더 충실히 할 수 없었는가 하는 그런 후회를 아쉬움도 있고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순간순간 뭐 몇 건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보면은 어떤 경우는 그 판결이든 변론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얻든 이렇게 뭐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이게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이럴 때도 있겠지만은 상당수의 부분은 결론이 설사 뭐 좋은 결론을 얻었더라도 이게 내가 끝까지 열심히 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그렇게 하게 이제 됩니다. 적어도 판사하면은 이제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려야 되지요. 무슨 예. 정치적인 압력이나 네, 이런 걸 받지 말아야 되는데 예. 그거보다는 여론의 압력을 많이 받는 것 같이 저희들은 느껴지는데 경험으로 봐서는 그런 면이 뭐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근데 이제 시골에서 뭐 조그만 사건은 예, 그러나 정치적인 사건을 좀 보면은 예, 예. 예를 들어 1심에서 무죄가 됐는데 A라고 하는 분이 예. 2심에 가서 유죄가 되고 대법원에 가서 2심을 그대로 그냥 믿어주고 법정 구속이 되는 걸 보면은 예. 야, 어떻게 1심에서 무죄가 되고 2심에서 유죄가 되고 예. 이런 게 이제 우리 국민들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예, 그러나 이제 변호사의 역량 또 검찰의 역량 이런데 그래 또 한 가지는요. 미국에서는 guilty 이제 네. 이게 판결이 나야 감옥설 가는데 예. 여기서는 구속 먼저 하고 예, 예. 포토라인에 사람을 세워놓고 그냥 뭐 사진을 막 찍어대고 이미 벌써 저 사람은 참 인권도 이미 갖고 나중에 보니까 무혐의 또 그다음에 무죄로 예. 석방돼서 나와도 이미 사회의 사람들의 머리에는 나쁜 사람으로 입력이 돼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그런 보세요? 부분이 뭐 사실은 뭐 지금은 좀 또 많이 그 환경이 변화되고 또 실제로 이제 법조 어떤 풍토도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만은 과거 같으면은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일단 구속 우선주의가 돼버려서 뭐 일단 구속해놓고 재판 과정에서 뭐 무죄가 나면 석방하는 거고 또 꼭 교도소를 보내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집행유예로 이렇게 석방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 뭐 들어와서는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런 미국 쪽 사법 전통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희 나라도 이제 원칙으로 이제 불구속을 위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 이제 여론이 어떤 경우는 그렇게 오히려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이제 재판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는 왜 저렇게 죄진 사람을 풀어놓고 재판을 하느냐 이런 그 의식들이 아직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굳이 구속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여론 때문에 구속을 하고 막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좀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새 정편이 생겨가지고요. 예. A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 이혼을 그냥 30분, 40분 그냥 내리 보도를 하는데 예. 사실 저것도 그 개인인데 뭐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이혼할 그렇습니다. 예. 수도 있는 거고 예. 또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3, 40분 지상파나 뭐 종편에서 난리를 때리는 거 보면 참 우리 민도가 아직 가장 그러한 재미 위주 남 잘 되는 걸 싫어하고 남 안 되길 바라고 이건 좀 기독교에서 어떻게 지양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저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좀 앞장서서라도 서로 방지를 하고 막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저도 이제 가끔 뭐 그런 종편 뉴스를 이렇게 보거나 또 종편 프로그램을 봅니다만은 너무 선정적이고 저렇게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저 정도로 디테일하게 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예, 그래서 법적으로 그걸 막을 수도 없고 뭐 제 생각으로는 그 당사자가 굳이 대응을 하려면은 할 수도 있을 정도의 뭐 그런 내용도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사자도 어떤 그런 언론기관을 상대로 뭐 그런 법정 싸움을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네. 이제 포기하는 그냥 넘어가는 그런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장로님은 그럼 사모님을 어디서 만나셨어요? 네, 저는 제가 연수원 이제 2년을 연수를 받는데 이제 1년 차 강의 연수가 끝나면은 2년 차에 실무 수습을 나갑니다. 그런데 각 이제 법원 쪽으로 이제 실무 수습을 나가는데 제가 그 당시 이제 북부지원 서울중앙지법 북부지원 지금은 이제 북부지방법원인데 거기서 실무 수습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근무하던 이제 법원 직원 였는데 제가 근데 그때는 교회 나가실 때요, 안 나가실 때요? 저는 뭐 교회 전혀 그때까지도 전혀 교회를 안 나갔던 때였습니다. 근데 나가게 된 동기가 어떻게 돼서 교회를 나가게 되셨어요? 뭐 집사람은 그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나가시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 교회학교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만나는 기간, 교제하는 기간에는 전혀 뭐 교회 가자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뭐 교제한 지 한 1년 정도 뒤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서 애를 낳고 뭐 그 과정에서 그때부터 교회를 가자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전혀 사실 그때만 해도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 집사람의 권면 또 군법무관 이제 근무하는 성남에 있는 그 당시 성남에 있었던 육군 종합행정학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군무원 가운데 한 분이 아주 정말 신실한 분이 계셨어요. 집사님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계속 전도를 했죠.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집사람 권면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네, 뭐 다녀보니까 괜찮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많은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집사람 선택하고 집사람 따라 교회 간 게 제일 좋은 선택을 한 거죠.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영동 극동방송 속초 운영위원장이시고요.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김희근 장로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그럼 아드님도 혹시 법학 쪽을 공부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네. 제가 사실은 애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이렇게 방임주의라 그럴까요? 뭐 여러 부모들처럼 막 애들 이렇게 붙들고 뭐 그런 기가 싫어서 이렇게 좀 방임했는데 이제 자기들 워낙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진로를 택했죠. 위에가 이제 아들인데 조금 처음에는 조금 뭐 이렇게 어느 쪽을 갈지 방황을 했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군대 다녀와서 그 스위스 호텔 학교에 가서 이제 호텔 경영학을 하고 예 그러고서는 이제 그 좋은 직장이에요. 예 귀국해서 서비스업으로. 네. 예 바로 이제 뭐 직접적인 건 호텔에는 근무하지는 않지만 지금 컨벤션 마케팅 쪽으로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선 변호사도 있고요. 예.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이 뭐 속초뿐만 아니라 영동에 나가고 전국에 나가거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건에 계류가 돼가지고 내가 변호사를 선임한다. 사람들을 변호사 산다고 그러더라고. 아직도 그런 분이 많습니다. 예, 그게 기분 나쁘죠. 예, 뭐 그런 면이 있지만 아예 뭐 워낙 이제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예, 뭐 그래서 저희들은 변호사 선임을 하는데 예, 예. 이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이 사건을 내가 참 이길 수 있나 예. 그걸 많이 저기 할 텐데 그 제가 잘 아는 어떤 개인 변호사님은 진 적이 없어 사건에 예.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혹시 뭐 강원도에 어떤 사건이 계류가 됐다. 내가 변호사님을 선임을 해야 될 텐데 이 김희근 변호사님이 어떤 변호사님인가? 이제 보통 법률 변호사 중에서도 이 뭐요 죄에 대해서 민사에 대해서 형사에 대해서 네, 네. 이런 거 전문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제 요새 와서는 조금 그렇게 분화가 되는데요. 사실 뭐 저희들이 처음 법조계 발을 디딜 때나 그 뒤 오랫동안 법조 생활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 그렇게 이제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전문화가 되지 못하고 뭐 어떻게 보면 만물박사처럼 이것저것 뭐 아니 의사도 그렇죠. 예. 예, 패밀리 닥터면은 예, 뭐 예. 다 하는데 예, 예. 지금은 뭐 내과에도 뭐 한 맞습니다. 대여섯 예. 가지가 있나 봐. 네. 그러니까 변호사도 그런 것 전문화가 같습니다. 세분화가 돼 있는데 네, 네. 그래도 속초 같은 데는 네. 뭐 다 하셔야 되잖아요. 예, 민사, 그러니까 형사가. 뭐 서울 같으면은 워낙 변호사 숫자도 많고 또 뭐 사건도 또 어떤 이런 지방 도시보다는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전문적으로 세분화되고 또 뭐 대형 로펌들이 있으니까 그 로펌 내에서 변호사들을 각 분야별로 이렇게 좀 배치를 해서 그렇게 전문화 시킬 수가 있는데 지방의 이런 뭐 법률사무소 입장에서는 어느 한 분야에만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모든 분야를 다 이렇게 재산 싸움, 뭐 형사 사건, 또 가사 부부, 이혼 뭐, 사건, 예, 뭐 이혼 사건 뭐 다 또 다뤄야죠. 관공서 상대하는 행정 소송 뭐 다 이제 다뤄야 되죠. 예. 주로 어떤 사건들을 많이 맡으셨어요? 지금은 아무래도 뭐 민사 분쟁 사건을 이제 주로 많이 다루고요. 이제 뭐 민사 분쟁, 뭐 금전 거래 관계에서 생기는 분쟁, 계약 관계, 토지 뭐 분쟁 소송 네. 뭐 그런 게 이제 주가 되고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변호사들이 좀 다른 사건보다 조금 쉽게 뭐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돈을 번다 그럴까요? 그런 예, 게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사건. 예, 그게 이제 형사 사건이 좀 줄을 이뤘었는데 요즘은 형사 사건은 거의 대부분이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돼서 이제 국선 변호인으로서 변론을 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네. 저희 속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속초 지역에 있는 변호사들이 아주 연로하신 몇 분 빼고는 변호사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1년에
국선 변호를 그럼 상당 건수 그거는 합니다. 정부에서 돈이 나옵니까?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변호료가 본인이 나오죠. 안 내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변호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사건 중에서 이제 형사 비중이 그만큼 많이 또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장로님 지금 어느 교회 섬기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속초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예. 거기가 제일 크지요? 속초에서 막 장로교하고 감리교. 뭐 교회 어떤 뭐 성도 수나 규모를 비교하면은 뭐 이게 한 세 손가락에 드는 이제 그런 교회고 이제 저희 교회가 속초 지역에서는 이제 모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89년 이렇게 창립한 지가 89년째 되는 그렇죠. 그런 교회인데요. 예. 네. 속초에서는 제일 오래된 예. 교회죠. 이게 그 당시는 뭐 저희 교회밖에 없으니까 감리교든 장로교 신도든 다 저희 교회로 섬기다가 나중에 이제 원래 이제 장로교회를 섬기던 분들은 별도로 이제 또 영입을 해서 속초에 있는 또 큰 장로교회를 이제 설립해서 옮겨가시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은 극동방송이 속초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듣고 있거든요. 속초 극동방송을. 네. 또 강릉에서도 듣고 예, 삼척에서도 듣고 그래서 그쪽에 지금 기독교 분표가 굉장히 약하죠. 저희가 이제 뭐 통계적으로 보거나 저희가 실제로 느끼는 것이 10%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인구의 10%도 안 되니까 전국적으로 비교하면은 상당히 그 비율이 복음화 비율이 좀 낮은 지역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쭉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는 그 이제 미신이 많죠.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미신 우상 이런 게 좀 센 것 같고 또 동해안 지역에 위문 사찰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타종교 세력이 좀 네. 강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좀 그런데 앞으로 고속전철이 생기고 예. 그쪽으로 예. 이제 왕래가 빈번할 거고 또 그쪽에 이제 관광 산업이 발전되고 그러면은 이제 동계 올림픽도 뭐 하고 그러면은 많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예. 이동 인구도 좀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속초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뭐 속초로 왔다 갔다 할 때는 한 6시간씩 이렇게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뭐 2시간 반이면 아주 편하게 네. 다니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이제 교류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인식이 달라졌고 특별히 이제 정말 뭐 우리 영동 극동 방송이 있음으로 해서 24시간 이제 복음 방송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기존에 저희 믿는 분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그 분들도 뭐 자연스럽게 이제 방송을 접하고 복음의 그런 메시지를 이제 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받게 되니까 앞으로는 아마 좀 그런 복음화율이 조금씩 이제 상승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서는 우리 영동 방송이 할 일이 크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방송이 이제 전국에 나가는데요. 예. 장로님께서 만나고 싶은 사람 방송을 좀 들어보셨어요? 예, 가끔 듣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여기 전현직 대통령도 나오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떤 청취자가 그 높은 사람들만 하지 말고 서민층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소하는 집사님도 해보고 그래서 전국에서 많이 듣더라고요 이 방송을. 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 판사님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나. 네. 그런데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또 이제 그쪽 지역에서 이제 변호사분을 선임할 때 이제 교회 나가시니까 좀 믿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것도 작용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할 때 그 영부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도 예수 믿으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내가 믿을 수 있다. 저 사람 해달라는 거 다 해줘라. 그래가지고 비사 면제가 된 거예요. 예, 우리 국민들은 그런 거 잘 모르죠. 그래서 정상들이 만나서 믿음으로 이 소통이 되니까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아 저분 믿는 변호사라구나.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잘 좀 챙겨주시고. 예. 뭐 실제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뭐 지역이 좁다 보니까 김희근 변호사는 석조감리의 장로다 하는 게 이제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믿는 분들께서 어떤 그런 법률적인 애로사항이 생기면은 대부분 이제 일단 저하고 먼저 상담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미국은 변호사가 전화로만 상담해도 돈을 받더라고요. 저희는 전화뿐만 아니라 이제 방문해서 상담해도 상담료는 그냥 안 받습니다. 그러게. 예. 이제 사건이 구체화돼서 뭐 소송해서 법원에 이제 소장을 접수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소송을 당해서 반드시 응소를 해야 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뭐 선임계를 내고 선임해서. 근데 이따금씩 말해요. 예. 뉴스에 세금을 제일 많이 포탈하는 업종이 의사, 변호사, 뭐 자영업하는 사람 이게 나올 때에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변호사 지금 한 25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 보면 저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왜 저런 식의 보도를 할까? 그래서 좀 정말로 뭐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워낙에 이 어떤 선임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뭐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탈세를 한다든가 이런 것 자체가 거의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무서나 이런 데서 워낙에 타이트하게 이걸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정부 자체도 세금을 걷어서 바로 써야 되는데 뭐 지금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뭐 자기 지역에 선심성 돈 가져가고 그러는 거 보면은 야 나 괜히 세금 낸다는 생각도 들을 적이 더러 있더라고요. 왜 저렇게 낭비를 하나? 그럼 낭비도 그렇긴 하지만 뭐 가끔 이제 정치인들은 지역에 특히 저희 같은 그런 작은 지역에 내려오면은 막 모든 사업이 마치 내가 힘을 써서 이번에 이런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한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과대 포장이 돼서 자기 PR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러게요. 예,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다 국민들 세금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필요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너무 이제 개인적인 그런 자기 공을 앞세우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속이 상하죠. 예.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영동 극동방송 속초 운영위원장이시고요. 지금 김희근 김지영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신 김희근 장로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요즘 법학 쪽이 그 사법고시와 로스쿨 쪽으로 좀 나뉘어서 좀 다툼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쨌든 그 한 나라 국가에서 법조인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양성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전통이라든가 국민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뭐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계속 그런 사법시험, 사법고시 이런 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소수의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연수를 시켜서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이런 제도를 쭉 취해 왔었거든요. 이제 그게 뭐 저는 그게 꼭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 나름대로 큰 장점이 있고 우리의 어떤 법 제도 자체가 영미 계통의 법 제도하고 좀 다른 이런 대륙법 쪽의 그런 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제도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또 일반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법전만 보고 법서만 보던 사람들이 그런 개인의 어떤 중요한 송사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좀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식이 이제 많다 보니까 자꾸 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법조인이 돼야 옳지 않나 이런 여론 때문에 사실 로스쿨이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스쿨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대학 과정을 꼭 법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네. 다른 분야에서 전공하던 사람이라도 로스쿨에 들어가서 3년 정도 교육을 받고 이제 일정한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제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거를 이제 어떤 과도기다 보니까 한꺼번에 뭐 기존에 해오던 제도를 탁 끊고 바로 넘어가기 어렵다 보니까 병행을 지금 하고 있는 예. 그 지금 과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이 이제 두 집단 간에 있는 건데 그게 막 너무 좀 이렇게 부각이 되고 또 그 당사자들도 좀 더 한 발 물러서서 이게 국가적으로 어떤 우리가 법조인 양성 제도를 택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데 좀 깊이 생각을 하고 하면은 충분히 서로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좀 자기 이해에 빠져서 대립을 하다 보니까 좀 갈등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청취자 사연이 도착되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김장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3년이 채 안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결혼하고 곧 아이가 생겨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때로는 지나온 시간이 책 한 권 넘기듯 너무도 빨리 지나갑니다. 아이의 100일 예배를 드린 후 교회 목사님께서 결혼하고 아이 태어난 것 외에 감사한 건 뭐냐고 물으셨을 때 지금 이 모든 게 감사해요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저에게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제 곁에 열심히 애쓰며 일하는 남편과 종알종알 떠들며 찬양도 곧잘 부르는 사랑스러운 딸이 있는데도 저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결혼 전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많이 멀어졌구나. 늘 말씀을 듣고 찬양했던 전의 삶이 살았던 때가 언제였던가. 전에 가지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 왜 저에겐 감사가 사라졌을까요? 아주 작은 곳에서 감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목사님, 극동방송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믿음이 회복되길 또한 믿음의 동역자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신은경 자매. 네. 매 순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데요. 또 이렇게 사연으로 또 이 상황을 알고 또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근데 올해 82살인데 네. 지금 내가 스스로 샤워를 할 수 있고 또 운동도 할 수 있고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오늘 아침에는 5시에 마누라하고 토스트 하나 구워 먹을 수 있는 그 자체가 네. 감사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애들 키우다 보면 짜증도 나고 뭐 나지만은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 아멘. 네. 신은경 자매님 힘내십시오. 오늘 사연 채택되셨는데요.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장로님 마지막으로 평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찬송가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성경 말씀 방금 네. 저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말씀을 가정에 이제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가온이로 네. 믿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쯤 지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안에서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또 그 찬송가는 말씀을- 뭘 좋아하세요? 찬송가는 제가 늘 뭐 흥얼거린다 그럴까요? 뭐 그런 찬송가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네. The Love of God.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저희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청취자들이 변호사님 찾아가시면 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 손자, 손녀가 모두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설날입니다. 행복하게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